청구를 했더니 이거는 현재 다 경계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계성 종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분쟁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낭만 손해하상사 이주 손해하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험금 분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하나 주제를 정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가 오고 많이 또 상담이 하고 있는 사례다 보니 꼭 참조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번 시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단 자체가 연골 6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6종은 암으로 분류되는 게 정상입니다. 6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양의 성질로 본다 그러면 암으로 분류되는데, 특이하게 연골 6종 1등급이 현재 보험에서 암이 아닌 경계성으로 진단이 되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연골 6종 1단계는 현재 한국표준이나 의학적 진단 자체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보험에서 소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금, 나아가서는 고해감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자세히 한번 영상을 보시고 참조해 보시라고 이번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연골 6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골, 뼈, 우리가 말하는 사지에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 갈비뼈, 골반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 조직검사상 6종인데 연골에서 발생된 6종이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1등급으로 진단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조직검사상 연골 이렇게 6종 그레이드 1으로 분류가 되면 조직검사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레이드 1이라 나오는 경우는 현재 제8차 한국표준질병이나 주치의도 진단 내릴 때 이렇게 C 코드가 아닌 D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분류되냐면 부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골반에 발생된 행동양식 불명의 신생물, 그게 그 자체가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죠. 또는 C40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41로 분류되기도 했고, 이건 암 분류 코드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치 않은 게 뭐냐면 조직검사 기준으로 한국표준을 적용하면 당연히 또 경계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진단 코드가 경계성으로 분류됐죠, 암으로 분류됐다라고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보험에서는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물수히 많습니다. 상담이 진단은 암이라고 그런다, C40, C41이라고 분류됐다. 근데 청구를 했더니 이거는 현재 다 경계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것도 사실적 관계로 본다 그러면, 팩트로 본다면 진실이죠. 왜냐하면 현재 기준,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으로 본다 그러면 연골 6종 1등급은 경계성 종양, 행동양식 불명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모든 연골 6종 1등급이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경우죠.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계약이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단 자체가 경계성 종양이고 분류가 경계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그 보험 상품이나 가입 시기는 적용하는 분류 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씨앗으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골 6종 1등급이 현재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경계성 종양 소외감, 유사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꼭 참조를 하고 정보를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참조를 해보시라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진단서 앞에 말씀드려서 C코드로 나온 거 맞습니다. C41로 연골 6종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자분도 이 진단 자체가 암이기 때문에 청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줬죠. 그렇지만 이렇게 진단 자체가 연골 6종 1등급으로 나오는 경우
회사에서는 조직병리검사상 이거는 소외감 및 경계성 종양이다.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적용을 병리학적으로 진단한다 그러면 소외감 유사함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사실을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하고 상담을 진행했고, 이 보험증권을 보면 왜 이걸 보아야 되냐면 암 진단금과 경계성 종양 진단금 차이가 너무나도 나는 경우죠. 암 진단금이 100이라 그러면 경계성 종양은 뭐 보험 상품과 좀 차이가 있지만 10 내지 20%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게 인정되느냐, 당연히 이건 너무나 뭐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는 약관에 따라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보험 가입 시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험증권에 따라서 언제 가입했고 이 상품이 어떻게 암 진단 분류나 항고 표준을 적용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의료자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별적인 이 상품에 맞는 이 시기에 맞는 이 진단이 암이 맞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게 이제 전문적인 해석과 의료 자문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통해서 손해사정사라는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근거를 첨부하고 의견을 진수하고 이렇게 가입 금액이 얼마에 따른 해당 사항이 암에 해당된다라는 근거를 도출해서 보험사에 제출하고 이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이 해결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경우죠. 최종적으로 보험금 인정받았다는 사례입니다. 손해사정사 절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법에 나와 있는 손해사정의 제도라는 게 있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1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친절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확인하고 입증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최종 완료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갖고 꼭 상담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손해사정을 선택하시는 것도 유의점이 좀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참조하셔갖고 뭐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꼭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골 유증에 대한 사례도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나와 같은 사례다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느냐 보면 여러 가지 손해사정사분들을 비교해 보시고 이런 자격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를 꼭 참조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골 육증 충분히 암, 고해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비슷한 사례라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